자,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지난 1일에 경찰 측 주요 피의자 4명에 대해서 특수본이 첫 구속영장을 신청했었습니다. 일단 뭐 영장 신청도 너무 늦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또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얘기할 것들이 많더라고요. 예, 설명 좀 들어볼까요? 예, 사실 아시다시피 뭐 12구 참사 이후에 바로 특수본이 꾸려졌습니다. 경찰 특수본이. 근데 네. 이제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죠. 경찰을 경찰이 수사한다.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 그랬죠. 있었고, 당시에 이제 언론에 나온 얘기면 170명 정도로 메모드급으로 구성했다고 했고, 그 뒤에 뭐 조금 줄었다 하더라도 120명, 100명이 넘는 규모였는데,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겨우 4명 영장 신청을 했고요. 네. 지금 수사상이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모 결과가 어떤 건지 국민들은 납득이 안 되는 상황.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겨우 이제 영장을 4명 저기 그 구성전 신청했는데 네. 그것도 2명 기각, 겨우 2명, 그것도 2명도 그냥 뭐 격가지 변두리만. 도대체 그럼 이게 수사가 진행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네. 차라리 빨리 국정조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임재 전 용산서장 그리고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 그다음에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이렇게 4명에 대해서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는데 예. 그중에서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은 기각됐고 구속을 면했고 박상민 부장과 정보부장이죠. 정보를 맡은 김진호 또 정보과장 이런 사람들은 다 구속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높은 사람들은 다 봐주고 밑에 실제 실무 일을 한 사람들은 남이 시키는 걸 가지고 충실히 실행을 했던 사람들은 잡혀 들어가나?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두 가지 나누시면은 이임재와 송병주는 개선에 있습니다. 박성민과 김진호는 기능에 있습니다. 기능. 맞아요. 기능은 구속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일하는 그 예, 예. 밑에서 일하는 스텝진, 하죠. 네, 스텝집들은 구속해버렸고 네. 개선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개선을 넘어야지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개선은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말하면 과장, 경찰서장, 서울청장, 경찰청장 위로 올라가는 거. 기능은 수평적인 거. 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평적인 기능에 단편적인 건 구속해버리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스텝, 줄기가 개선인데 거기는 기각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뭐냐면 네.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수단이 없어져 버렸다. 아, 이게 그래서 이 건이 그러니까 루트가 끊겼다. 끊겼죠. 그러면 윗선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루트가 끊겼다 이거죠. 예. 그 잘 생각해 보시면 네. 초기에 유미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그 사람은 어디 갔습니까 지금? 몰라요. 그렇죠. 사라져 버렸죠. 예, 갑자기. 몰라요. 예. 그 사람이 서울청의 그 그냥 관리관, 과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넘어서야지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지금 존재가 사라져 버렸어요. 어허.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 사람들이 수사를 어떻게 하는 건지 한 달 동안 뭘 두지고 막 복잡거렸는데 네. 결과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구속과 불구속 그 기준도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법원에서는 증거인멸 우려를 가지고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이 안 된 사람들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구속이 된 사람들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따지면은 뭐 서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구속할 필요가 없어. 증거인멸 니네는 안 하겠지. 이 높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한 것 같고 실무자들 아까 말한 뭐 정보부 부장이나 과장 이런 사람들은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판단 거꾸로 된 맞아요? 거죠. 거꾸로 된 거죠. 나 좀 이해가 안 가죠. 그쵸? 말하자면 서장한 기관장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입을 맞출 수 있어요. 네. 위아래를 해갖고 오히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실무자들은 그 기록이 서버에 남아 있습니다. 네. 그 서버에 남아 있는데 어떻게 증거인멸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앞뒤가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서장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해야 되는 거고 기능에 있는 사람들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기록이 있는 삭제 기록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아도 되는 상태인데 오히려 구속해 버렸어요. 근데 이제 또 변명이긴 변명이겠지만 자기네가 한 달 동안 아무리 파봐도 네. 이 윗선을 연결시킬 만한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건 우리 변호사님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들한테 적용된 것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전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제대로 업무를 하고 있는 과정이었다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업무를 진행 중인데 네. 뭐 이제 부득이하게 뭐 그렇죠. 이런 얘기죠. 예. 예. 그 과정에서 네. 잠시 어떤 과실이나 어떤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걸 전제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는 아직 모릅니다. 생각해보죠. 윤희근이라는 경찰청장이 어디 제천에 가서 사실은 저 2시간 넘게 놀고 있었어요. 서울청장은 어디 사라져버렸어요. 네. 중간에 있는 사람도 2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 업무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아우, 안 한 거죠. 근데 그거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의유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판사는 당연히 그 기준을 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볼 수밖에 없는데 수사 자체가 애초에 잘못됐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는 직무유기죄가 되는 거고, 그렇죠. 예. 실제 어떤 업무를 하다가 문제가 발생한 건 업무상 과실치사, 뭐 업무상 과실치사 그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애초에 수사의 방향이 잘못됐다. 방향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지금 먼저 할 게 아니라 실제 일 안 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직무유기죄부터 먼저 집어넣고 그렇죠. 수사를 하면 형평에 맞을 텐데 그렇죠. 그렇게 안 하면서 얘네는 업무를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치사상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그건 너네 과실이 아니야 라면서 면죄부를 주려는 태도가 결국은 있다. 시작부터가 잘못됐다는 그렇게 거고. 보시는군요. 그래서 경찰이 경찰 수사하면 안 된다고 처음에 네. 말하는 것도 그런 거고 야당이 주장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기록들이 대부분 상당히 이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하게 되면 이렇게 밑에 있는 실무진 집어넣고 그렇게 되면은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되는 방향으로 수사를 하니까 더 안 된다는 아, 거예요. 일부러 안 되는 방향으로 그렇죠. 하는 예. 거예요? 어허나. 그래서 특수본에 이 사람들이 네. 도대체 한 달 동안 뭘 했는지를 다시 봐야 된다는. 그래서 빨리 국정수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로 수사를 되는 방향으로 한 게 아니라 안 되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네. 당연히 구속력이 기각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서울청장이나 이런 사람들 뭐 수사받는다고 왔다 갔다 하지만 마치 놀러 가는 식으로 무슨 뭐 저기 미안한 마음도 없이 얼굴 뻣뻣이 들고 다닌단 말. 이게 무슨 수사받는 사람들입니까? 아니, 그걸 지금 하고 있어요. 한 달 동안. 근데 한동훈 장관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런 특검이나 이런 거 주장하는 국정조사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는 중인데 자꾸 국정조사니 특검을 얘기를 하게 되면 수사에 혼선을 빚을 수가 있고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 하지 마라. 조용히 해라. 이제 이랬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경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수사하면 안 되는 거죠. 애초에 그거부터 잘못된 거지. 네. 거기서부터 문제가 잘못된 부분인 거죠. 예. 좋아요. 자, 현재까지 특수본이 입건한 사람은 총 21명입니다. 일반인인 해밀턴 호텔 사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찰, 소방 등 공무원인데 이임재 전 용산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을 보게 되면 안전대책 보고를 받고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았고 참사 직후에도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 이게 바로 이제 사실 전형적인 직무유기인데. 그렇죠. 예. 자, 특수본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논리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론적으로는 뭐야 기각을 시키면서 얘네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무슨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일했다고 볼 수도 없으니 내버려 둬야 된다. 이런 얘기 같아요. 처음에 그 언론 보도를 잘 보시면은 이임재나 유해진이나 아주 일관되게 뭘 했냐면 자기는 보고 못 받았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몰랐다는 겁니다. 몰랐다고. 예. 그러니까 몰랐으니까 자기는 업무라고 썼지만 밑에 사람들이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아무것도 없다. 할 게 없었다는 그걸 거예요. 할 거 없었다는 예,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나오는 그 정보들이 뭡니까? 네. 보도가 뭡니까? 사실은 이임재도 다 30분 보도 받았다는 전부터 거예요. 알고 예,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청와대도 사실은 1시간 전부터 보고 받았다. 죄송합니다. 대통령실도.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나온 얘기들이 지금 다 뒤집히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임재도 대통령실도 아니면 관련된 책임자들도 알고 있었는데 네. 마치 모른 것처럼 뒤쪽으로 빼서 다 넘어가다가 지금 증거가 나오니까 겨우 마지못해 인정하는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핵심이 그겁니다. 아유, 정말 들어도 막 울분이 좀 나는 느낌이 납니다. 이번에 참사 피해자가 또 늘었다고. 그래서 160분이 됐다 그러는데 안타깝습니다. 또 이분들의 유족들까지도 행안부에서 자꾸 장난질 치고 서로 못 만나게 하고 이간질하고 갈라치기 하는 거 너무 싫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지난달과 이달 초에 자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용산 참사, 이태원 참사에서 문제가 됐던 게 바로 마약 수사를 했네 말했네 그것 때문에 안전 질서를 유지 못했네 이런 게 문제였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니까는
마약 부검하실래요? 라고 일선에서 수사 경찰이나 검사가 해서 또 한 번 그 피해자들의 가족을 두 번 죽이는 셈이 됐는데 그 얘기가 터지고 나오자마자 곧바로 또 재벌 일가죠. 남양유업 일가 9명, 뭐 3세 일가 9명, 뭐 전부 다 남양유업 사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9명이 마약으로 검거됐다 이런 소식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마약, 이태원과 관련된 마약하고 이 마약하고를 또 연결시켜가지고 혹시 이 타이밍에, 하필이면 타이밍에 적절하게 이걸 얘기한 건지 아닌지 저도 사실 그걸 좀 많이 그렇게 생각해요, 의심합니다. 저는. 예. 왜냐하면 예. 지금 나오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옛날부터 나왔던 사람도 아니에요? 황하나 씨라고 기억하실 황하나. 겁니다. 예, 남양유업의 손녀. 예. 그건 이제 말하자면 외손녀입니다. 외손녀. 지금 문제되는 사람은 친손녀입니다. 친손녀. 예. 친손자죠, 친손자. 친손자. 예, 예. 그러면은 사실은 황하나 씨가 작년에 몇 번 문제가 됐을 때 황하나 씨의 상선에 대한 수사를 왜 안 하느냐. 그렇죠. 이런 문제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한 사람들이라든가. 보통 마약 수사를 할 때는 상선을 치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빠르게. 누가 걔한테 마약을 공급해 그렇죠. 주느냐 이런 게 중요하죠. 문제는 근데 황하나 씨에 대한 수사가 상선에 대한 수사가 유야무야 돼버렸어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여러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은 아니 재벌이라고 봐주는 거냐 네. 왜 상선은 안 하느냐 분명히 이런 대마 액상 대마는 관련된 팀이 있는 거고 그걸 상선을 쳐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냥 집행유예 퍼줬는데 그 뒤에 황하나 씨가 뭘 했냐면 또 똑같은 짓을 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나오는 남양유업 3세는 그 황하나 씨가 사촌이에요. 아이고. 그러면은 당연히 그때 봐준 게 아니냐 아니면 사실 알고서도 모른 척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남겨놓은 거예요. 다음에 써먹으려고. 저희 편으로 쟁여뒀고 끊어먹겠다. 끊어먹겠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터트리면은 죄가 커지니까 따로 하는 수법을 쓴 것이 아닐까. 아, 이거 라는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 능력이 좋네. 보통 변호사들이 그런 거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하필 또 지금 이게 사실 이게 터지려면 그 이전에 터졌어야 되는데 그렇죠. 요때 지금 사실은 우리 뭐 대통령이나 법무장관이나 마약 수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언론에서 이걸 터뜨리는 거는 오히려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의심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왜 갑자기 이 타임에 마약 얘기를 또 꺼내냐는 거죠. 지금 그것도 국민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재벌, 마약 굉장히 재벌 민감히 3세. 반응하시죠. 예. 재벌 3세 부유층 자녀들에 대한 마약. 그렇죠. 예. 어, 요것도 과정이 좀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네네 해주세요. 이게 이제 관련된 게 아니라 원래 A씨란 사람의 대마 소지 혐의를 찾다가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BCD의 사람, 이게 BCD라는 사람은 이제 가수라고 합니다. 아. 이제 이름이 소개될 수 없는, 뭐 네. 소개도 상관없지만, 근데 그 D란 사람이 집에다가 대마를 재배했다고 하는데요. 집에서. 예. 근데 그 대마의 종자나 이런 것들을 아마 공급받았겠죠. 네. DC를 수상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E씨, 그러니까 이게 DC를 가는 과정에서 홍씨, 아까 말하는 남양유업 3세의 이름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게 좀 이상하죠. 그러면 홍씨가 최종 공급자냐? 아닙니다. 홍씨한테 공급해주는 E씨가 따로 있었던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최종 공급책은 E씨였고 거기에 홍씨가 공급했고 그거를 CD한테 공급했는데 거꾸로 여기서부터 했던 거예요. 그럼 이걸 다시 보면은 사실은 황하나 씨의 수사를 할 때 애초에 여기서부터 이걸 치고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마약 재판 해보면 피고인들이 마약범인 경우가 있는데 피고인들이 수사를 받으면요 다 술술술술 불어요. 그분들은 특히 술술 잘 불어요. 딴 사람들보다. 그러면서 계속 얘도 찌르고 쟤도 찌르고 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쟤도 했고요. 막 이걸 다 알려줘요. 그러면서 이제 방법도 알려주고 상선도 누구인지 알려주고 어떤 수법을 썼는지 알려주고 그런 걸 다 해요. 왜? 금단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그렇죠. 마약이 없으면 못 견디니까 나 이거 협조해 주니까 나한테 조금 안 아프게 해주세요. 먼저 이런 걸 딜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와중이라고 한다면 마약은 한번 잡히면 누군가가 잡히면 줄줄이 엮여 있는 조직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황하나 씨 같은 경우에 사실은 지난번에 크게 보도가 되고 그 사람 뭐 감옥살이도 했다고 나오지만 교도소에서 생활했다고 짧게 했죠. 하지만 예. 결과적으로는 그와 같은 양쪽과 위아래에 있는 이런 라인들이 지금 밝혀지지 않았었단 말이죠. 않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왜 안 밝혀질까? 아, 이거 돈으로 막았을까?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나온 걸 보게 되면 이미 그때부터 이 황하나 씨를 중심으로 한 남양유업 재벌 3세들에 대한 마약은 다 이미 다
사건 관련된 정보는 확보하고 있었다는 걸로 보여지고 그렇죠. 다만 어느 시점에 이걸 터뜨릴 것이냐 이것만 조율하고 이번 시점이 바로 이태원 참사는 마약과 관련된 거다라는 프레임 내지는 거의간 희생자들은 마약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그 마약 부검 얘기 같이 나오면서 요거를 일부러 그냥 갖다가 얹어서 지금 그 참사를 당한 피해자들을 오히려 더 한 번 더 욕보이는 그런 용으로 이런 정보를 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건 너무나 큰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네요. 왜냐하면 사실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황하나 씨와 홍 씨의 부분은 이전에 할 수 있었던 부분을 네. 지금에서 이렇게 터뜨린다? 그러니까요. 글쎄요, 이건 이해가 안 참- 가죠. 그리고 당시에 황하나 씨 관련된 부분도 그렇지만 지금 결국은 이 씨라고 하는 최종 공급책을 당시에 찾아내서 일망타진을 했어야 되는 건데 하지 않고 있다가 네, 지금 하지 않고 결국은 있다가. 이렇게 그리고 사실은 이 수사는 이전에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에서야 터뜨린다? 야, 이거는 너무 해도 너무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전두환 시절에 네. 국민들을 좀 바보로 여기고 국민들을 바보 우미나 정책인가 뭔가 쓴다 그러면서 3X 정책 썼잖아요. 뭐 섹스, 스포츠, 스크린 뭐 이런 걸로 다 덮는다. 그러고 면서 그때로부터 계속 무슨 큰 사고가 터지면 혹은 정부가 비난 받을 것 같으면 연예인 스캔들 하나 터트려주고 뭐 이런 재벌 식으로. 스캔들 재벌 연예인 스캔들, 그렇죠. 마약 재벌 연예인 스캔들. 사람들이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쪽은 조금 신경 덜 쓰게 만드는 그런 게 문제라고 옛날부터 계속 얘기되어 왔었고 지금 3, 40년 지났는데 어느 정도 없어졌나 했더니 그게 아니군요. 더 고도화됐군요. 너무 이 흔히 말하는 눈에 보이네. 수사권을 이렇게 마음대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자, 영화는 허구가 아니었어. 정말 이상해. 최희아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요즘 저희도 딱 느껴요. 부당거래 영화 보면 정말 검찰이 어떻게 했는지 다 나오고요. 그러니까요. 모든 영화 속에 있는 게 현재보다 훨씬 디테일해서 우리가 그거 볼 때는 에이 설마 이런데 그게 현실은 더 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이나 경찰이나 진짜 수사를 했고 실력을 보이세요. 언론 플레이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장난을 칠자 하지 말고 네. 진짜 실력을 보이세요. 그래야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거지 이런 식으로는 아닙니다. 행복님께서 국민들 더 이상 안 속습니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자 일반 마약사범하고 부유층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수사 강도가 좀 다릅니까? 좀 강도가 다르다기보다는 지금 하는 것처럼 끊어치기를 하는 거죠. 끊어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전체가 이게 100이라고 보면은 일반 마약사범은 싹 다 투지는 싹 다 예. 해가지고 그 사람 아예 그냥 크게 했는데 때려버리는데 이런 어떤 돈이 있거나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끊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의 그냥 죄만 받게끔 그래서 조그마니까 집행유예. 어. 그러니까 전체를 하면 사실은 집행유예가 안 되거든요. 아 참네요. 그래서 사모법칙이 적용되는 거죠. 야 마약사범도 돈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겠군요. 그래서 CJ의 이선호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딱 그 사모법칙이 사모법칙. 되는 거죠. 보람상조의 장남 최모 똑같습니다. 그 사람도 마약했어요? 예, 근데 집행유예 했어요. 이게 아니 재벌은 무슨 특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 금수저들은 이렇게 보통 이제 이런 상태에서는 다른 형태의 일반 사범들은 사실 실형도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은 집행유예가 뭐 이렇게 흔하면은 이거는 너무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닌가요? 집행유예 못 받은 바보네. 그러면. 그렇죠. 예. 자 이번에도 언론에서는 재벌 3세 등 부유층 자제들이 무더기로 수사선상에 올랐다고 보도는 했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이 사건 관련해서. 문제는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것도 유야무야 되겠죠. 그러면 사실은 최종 공급제 이씨 찾는 걸 끝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관련된 금융지주회사의 네. 조 씨, 이 씨 다 찾아갖고 더 넓혀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네. 여기서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요. 왜? 또 쟁여두겠죠. 그렇군요. 자, 2018년 통계를 보면 일반 마약사범의 경우에는 재판에 넘겨지면 실형을 받는 비율이 52.4%인데 집행유예는 40%. 그런데 이제 재벌 3세의 경우, 이거 일반인하고 재벌 3세 비교해 드리는 거예요. 재벌 3세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집행유예더라. 그러니까 일반 마약사범은 집행유예가 40%밖에 안 되는데 부자들은 재벌들은 거의 한 90% 이상이 다 집행유예더라. 그것도 3억 꽉 채워서. 꽉 채워서. 야, 그러니까 돈이 있고 봐야 되겠군요. 여기 다 현대, SK 다 망라돼 있습니다. 아, 그리고 재벌집 자제들은 왜 이렇게 마약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들은 정보로는 뭐 유학 가서 받았다고요? 예, 거기서 에이, 같이 그냥 한대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네. 이제 마약이 합법이니까. 합법이니까 네. 하다가 우리나라에 들고 들어온다? 예, 그럼 미국 가세요. 미국을 바꾸세요. 미국 가서 살아 예. 그냥. 그럼 그렇죠. 왜 우리나라에서 물을 흐립니까? 국적을 바꾸라는데요.
자, 어쨌든 마약은 범죄이고요. 가정을 파괴합니다. 나아가서 사회도 파괴하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가급적 끊고 좀 다시 개가천선하시기 바라고요. 수사기관도 금수저냐 흑수저냐에 따라서 다르게 취급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배상훈 프로파일러님하고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